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단원 직선의 방정식을 들어갈 차례다. 자, 이제 직선의 방정식만 하면 이제 우리가 공통수학에서 이제 상이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사실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1차 함수라는 개념, 그다음 뭐 2차 함수, 3차 함수 확장이 될 텐데 여기 부분이 함수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함수하면 나중에 뭐 기울기다, 뭐 y절편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 더 여러분들 중요할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기본적인 걸 확실하게 좀 다져볼 텐데 이게 중학교 내용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 느낄 수도 있어. 그래도 우리 자만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식을 좀 잘 배워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 배울 내용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거든. 직선의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어. 근데 이게 가장 뭐가 되는 형태냐면 표준형이라 그러거든.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라고 보면 이 x 앞에 있는 이 a거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가 있거든. 자, 그러면 이 a는 뭐고 b는 뭐였는지 한번 기억을 좀 해보자. 자, 여러분들 a를 뭐라 그러니? 우리가 기울기라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y절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면 이 표준형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때 보통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 기울기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 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개념 한번 기억해 보자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자, 한 점이 이렇게 있고 한 점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보자. A라는 점에서 B까지 변했을 때 X의 변화량, 이게 바로 Y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이런 표현을 쓸 거니까 바로 써볼게. X의 변화량을 델타 X라고 표현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이 Y의 변화량을 델타 Y. 자, 얘는 뭘 뜻한다? 변화량을 뜻하는 거야. X의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고 얘가. 그 다음에 얘는 Y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뜻이면 바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다시 말하면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을 우리가 기울기라는 표현을 쓰고 나중에 가면 미분에서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야. 알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기울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나 볼까? x1이 있고 y1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x2에서 y2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기울기 구하려면 어떻게 하지? 얘들아 그대로 빼면 되지. 변화량. x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어? x2에서 x1을 뺀 거 분해. 자, y2에서 y1을 뺀 거야. y2에서 y1을 뺀 거. 이걸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A라고 부르고 뭐 M이라고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하면 A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해줘야 돼. 음수일 수도 있어, 이게. X2에서 X1을 뺀 게 만약에 음수라면 음수가 나올 수 있겠지. 또 Y2에서 Y1을 뺀 게 음수라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여러분들 따져주는 건 또 여러 번 연습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y절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야? x축과 y축 중에서 누구와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뭐야?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되거든. 그지? x에다 0을 대입한 y값은 뭐가 되겠어? y는 바로 b가 나오고 이게 바로 무슨 절편이 되겠어? y절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뭘 집어넣으면 돼?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바로 y절편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 가장 기본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한번 복습을 좀 해준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얘를 한쪽으로 몰아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로 몰아서 한쪽으로 몰아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어? 그래서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기도 하고 표준형이 있으면 나중에 또 일반형으로 바꿔서 풀기도 해. 그거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거 구할 땐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울기하고 y절편을 빨리 알고 싶으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바꾸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쉽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갑자기. 하지만 우리가 개념을 한번 정리했으니까 이그젠플 풀면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 1번 볼게. 자,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1인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같이 2x에다가 플러스 1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자, 보자.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방법이 또 방법이 있어요. x축이 있으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라 그랬거든. 이게 양의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고 이게 음의 방향이라고 부르거든. 이해돼? 그래서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야? 45도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뭐 45도, 30도, 60도가 많이 나올 거야. 기울기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각도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 자, 45도라고 하면 여기서 삼각형을 한번 그어보자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x가 1만큼 증가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1만큼 증가하겠지. 1대 1이겠지, 비율이. 그럼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돼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기가 1이 돼버리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네.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1x. 1x는 그냥 x라고 쓰고 y절편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면 좌표축과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거든. 자, 이건 뭐냐면 잘 보자. 자, 2번의 내용이야. 자, 좌표축과 뭐한 직선이야? 아, 평행한 직선이야. 좌표축과 평행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자, x축과 평행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거든. 그지? 오, 그렇구나. 그러면 얘는 누가 일정하니? y 값이 일정하다. 그래서 y 값이 일정한데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2,3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하지만 어떤 점이든 간에 무슨 좌표는 항상 y좌표는 3일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y는 3이다 라고 써주면 돼. 선생님 x는요 뭐예요? x는요 어떤 거든 간에 y는 3이야. 어떤 거든 간에 여기는 3이고 x는 어떤 거든 간에 y는 3이야. 그러면 x는 뭘까? 숨어져 있는 값이 뭐야? x는 실수거든. 그래서 사실은 x라는 값은 바로 실수고 y가 항상 3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표현할 땐 이렇게 써. 생략되어 있는 값은 x는 실수고 y는 3이란 뜻이야. 알겠어? x는 어떤 것이 돼도 상관이 없어. 그지? 다 실수지? 실수고 y는 3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y는 3하면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앞으로 y는 2, y는 3 이러면 x축과 평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할 수 있거든. 자, y축과 평행한 것도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네.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자, y축과 평행하면 이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거야. 얘는 항상 어떻게 했어? x값이 일정해. 예를 들어서 여기가 x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3이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항상 점이 어때? x는 2로 일정하지. 얘는 뭔진 몰라도 x는 2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x는 2라는 직선으로 표현하고 물론 사실상 숨어있는 건 뭐야? y는 바로 실수라는 개념도 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y축과 평행하면 이렇게 표현해. x는 2 하면 바로 y축과 평행한 직선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우, 너무 쉽다. 그치? 그래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주면 되겠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면 자, example 한번 들어보고 갈까? 자, example 보자.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다음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 아주 쉬워. 자, 보자. 1번 보자. 마이너스 1,2를 집어넣어. 마이너스 1,2를 찍어.
그리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자, y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이렇게 되지. y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뭐야? y는 실수지만 x는 항상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게 1번 답이야. 그 다음 두 번째, y축과 수직인 직선이야. y축과 수직이야. 아이고, y축과 수직이면 이렇게 거지겠네. y축과 수직이니까 이렇게 거지겠네. 그럼 얘는 항상 뭐가 일정하겠어? 바로 y 값이 일정하네.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써주면 돼? 2라고 써주면 돼. 이게 2번 답이 되겠다. 됐어. 그러면 봐보자. 3번.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x축과 평행한 직선 똑같네. y는 2네. 이번에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x축과 평행한 직선은 곧 y축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y는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y는 2가 되겠다. 됐어. 1번은 다시 뭐가고? x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y축과 수직인 것도 마찬가지 y는 2고. 또 이번에 x축과 수직이야. 아이고. x축과 수직이야. x축과 수직이야. x가 마이너스 1이겠네.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아주 쉽게 나온다 생각하면 너무 쉽네. 그래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세 번째로 들어갈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거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자, 보자. 자, 3번 한번 보자. 자, 3번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거야, 사실. 그러니까 뭔가 주어졌을 때 정말 작성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자, 1번은 뭐냐?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작성하냐. 일단 결론부터 내릴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뜻이거든. 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점이 이렇게 있거든. 한 점이 주어져. x1하고 y1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있다고 하자. 한 점과 기울기, 약간 y절편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돼. y 대신에 y-1이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에다가 x 빼기 x1이 바로 뭐냐면 한 점, 다시 말하면 한 점이 누구야? 바로 x1과 y1이 한 점. 바로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왜 이렇게 돼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책은 없지만 증명을 해줄게요.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됐어. 자, 보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왜 저렇게 되는지 보자. x축이 있고 자, y축이 이렇게 있어. y축이 있으면 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런데 어떤 점을 항상 지나고 있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기울기가 m이라고 했어.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자, 요 점이 뭐냐? 직선인 임의의 점을 표현해 볼게. x, y라고 하면 직선인 임의의 점과 한 점이 있는 거야. 항상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겠어? m이 되는 거거든. 아, 이 자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m인 자치를 구하는 거야. xy 자치. 이 점을 지나면서 이 점과의 기울기가 m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돼. 그러면 자 보자. x-x1 분의 두 점 사이. 얘는 동점이고 얘는 정점이야. 정점과 동점. 자, 써줄게. 멈춰있는 점, 움직이는 점. 자치 구하는 거야. 자치. 그래서 x 빼기 x1, x 빼기 x1, y 빼기 y1. y 빼기 y1 이렇게 있고 그거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m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를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y는 기울기 m에다가 x-x1에다가 플러스 선생님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써줄게. 한 번에 써주지 말고 y-y1에다가 기울기 m에 x-x1이다 써주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된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거야. 보통 이제 y1을 뒤로 넘겨서 풀어놓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주면 이렇게 되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다. 이런 뜻이 돼버리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을 구하는 거거든. 자, 두 점이 주어진 직선을 어떻게 구하냐? 아주 간단해.
두 점을 지난다라는 얘기야. 직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자 보자. 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A라는 점이 X1하고 Y1이 이렇게 있고 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바로 X2하고 Y2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 그렇구나. 그러면 잘 보자. 여기서 우리가 뭐가 구해지니? 기울기가 구해지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선생님이 기울기의 개념을 꼭 이해해야 된다. X2 마이너스 X1분의 자 Y2 마이너스 Y1 Y2 마이너스 Y1이 바로 뭐야? 기울기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 거고 한 점이 뭐야?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해도 상관없어.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가 1번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y-y1에다가 기울기 m 대신 써도 돼. 그래서 x2 마이너스 x1분의 그래서 y2에서 마이너스 y1을 뺀 거에다가 x 마이너스 x1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인데 여기서 누가 m이야? 얘가 m이다. 이렇게 써주면 여러분들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 절편이 주어진 경우. 그래서 x 절편이 a야. 그 다음에 y 절편이 b야. 그러면 x 절편은 a고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 어떻게 구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돼. 물론 0은 아니어야 돼. a분의 x에다가 플러스 b분의 y는 항상 1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도 뭐 어떻게 정리하는 거 증명도 어렵지 않아요. 자, 증명도 아주 간단해. 자, 해보자. 간단하게. 자, a, 0이 있다고 하자. 여기가 a, 0이야. x축.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0, b거든. 절편이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다. 오, 그렇구나.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네.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어? a 빼기 0분의 0 빼기 b, 0 빼기 b니까 이게 기울기 m이네. 기울기. 그러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뭐야? y는 기울기가 뭐야?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y절편 플러스 0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어차피 y는 저쪽에 있으니까. 됐어. 그럼 정리하면 자 이거 a를 곱해버리면 ay가 되고 마이너스 bx가 되고 곱하면 플러스 b가 돼버리거든. 됐어. 그럼 또 정리할게. 자 여기서 넘어가면 bx 플러스 ay는 a 선생님 여기 왜 이렇게 썼냐? a 곱하면 a 곱하구나. a 곱하니까 ab가 되겠지. 선생님 잘못 썼네. 큰일 날 뻔했네. 그렇지? 뭔가 잘못됐다 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ab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ab로 나눠버리면 돼. 여기서 양변을 ab로 나눠버리면 a분의 x 따라서 a분의 x 플러스 나눠버리면 b분의 y 그래서 1이 된다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간단해. 그래서 절편이 주어진 경우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어. 그래서 223페이지의 내용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이그젠플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자. 자 봅시다. 자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어. 자 바로 들어갈게 그냥 1번부터 1번. 자 기울기가 5고 4, 마이너스 6을 지난 직선 같이 해보자. 불러보자. y에다가 마이너스 6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6이 되고 기울기 얼마야? 5가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쉽죠. 그래서 자 정리를 해도 되고 뭐 이렇게 이 5x가 되고 자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6이 된다 해서 바로 1번은 5x 마이너스 26 y는 5x 마이너스 26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뭐부터 구해? 기울기부터 구해. 기울기 구하면 자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거야. 이게 바로 기울기야. 자, 기울기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바로 들어가자. 어떤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 y 마이너스 y1인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고 기울기 마이너스 2에다가
x-1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자 마이너스 2x에다가 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바로 2번에 대한 해당된 답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뭐 2점 3번은 여러분들이 뭐 똑같은 얘기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쌤이 해줄게. 3번을 보면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이런 거는. 이 x좌표하고 x좌표가 같거든. 그럼 갑자기 헷갈려. 뭐야 이거. 그럼 봐봐. 3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 잘 못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마이너스 3,2를 한번 찍어보면 마이너스 3,2가 여기 있어. 요 점을 지나고 마이너스 3,7이 있어. 마이너스 3,7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건 뭐야? y축과 평행해.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써주면 돼?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이런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x좌표 같은 경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까? 자, x절편이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바로 끝났네. 4번은 2분의 x에다가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y는 바로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고 뭐 정리해버리면 돼. 4를 곱해버릴까? 4 곱해버리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y가 되고 얘 4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y는 2x 마이너스 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교재 보면 225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들. 필수 예제도 상당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자. 자, 두 점에 대해서 기울기가 3이고 AB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너무 쉽네. 그래도 해보자. 자, 일단 중점을 하나 구해볼까? 중점은 어떻게 한다고?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중점의 좌표를 구하면 마이너스 2하고 4를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더하면 0이니까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 그러면 y 마이너스 0에다가 기울기 3에서 x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결론적으로 뭐겠어? y는 3x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주면 1번 답은 해결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볼게요. A, B에 대해서 A, 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과 3,5를 지나는 직선. 자, 또 뭐가 나와? 외분점이 나왔어. 2대1로 외분해. 2대1로 외분.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먼저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야. 2대1로 외분이니까 2-1에다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1이 외분점이니까 2-1, 2-. 오케이. 그래서 2대1의 외분점 대각선 2, 4, 1, 3은 3, 마이너스 2, 3은 6, 1, 4는 4, 마이너스 4가 되겠다는 얘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좌표가 구해져. 외분점의 좌표는 1, 바로 2가 되겠죠. 그래서 1,2를 지나고 또 3,5를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 먼저 구해버려. 기울기는 3-1분의 바로 5-2네. 그래서 기울기는 몇 분의 3? 2분의 3이 되고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가지고 풀면 되겠다. 자, 한 점 y-2에다가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x-1이 바로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2분의 3인 직선의 방정식이고 자, y는 자 2분의 3x가 되고 이렇게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더 뭔가 하면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 바로 2분의 1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정리해낼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2번이 비교적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유제들이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한 방법만 설명을 해주면 자, 첫 번째 기본 유제는 X축의 양의 방향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 각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줄게.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60도 각을 이루고 있다라고 했거든. 60도 방향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야. 여기 60도라는 얘기야. 기울기만 구하면 되거든. 그지? 그럼 60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자, 여기 비율이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얼마야? 루트 3이야. 2대 1대 루트 3. 1만큼 증가했을 때 루트 3만큼 1대 루트 3의 비율이기 때문에 뭐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루트 3으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바로 들어가자. 삼각형을 그려보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루트 3이고 3, 루트 3을 지나니까 y 마이너스 루트 3이고 기울기가 루트 3에다가 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뭐 2번, 3번 마찬가지야. 2번은 잠깐 보면 자,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가 4만큼 감소했으니까 기울기 얼마나 뜻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란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정리가 될 것 같고 이건 똑같네. a, b의 3대 1로 내분하는 점 구하고 얘를 지나는 점 2점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이번에는 뭐냐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때 이건 어떻게 하냐 이런 뜻이야.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 자, 여기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쉽게 생각을 하자고. A라는 점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고 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2, 1이고 C라는 점이 A, 3A 플러스 2거든. 한 직선이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 아,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어떤 걸 해도 똑같다는 얘기구나. 기울기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직선이 있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거든. 자, 기울기 같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걸 잡아 상관없을 것 같아. 얘와 얘의 기울기는 얼마인지 볼까?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1이지. 1분의 1에서 얘를 빼니까 2가 돼. 기울기가 2였던 거야. 그럼 얘는 얘랑 기울기가 2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기울기 빼면 돼. 3a 플러스 2에서 1을 빼니까 3a 플러스 1이야. 그 기울기가 얼마면 되겠어? 그렇지. 바로 2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와우 쉽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정리하면 선생님이 필수 예제 2번이네. 정리하면 자 3a 플러스 1에다가 얘는 2a 플러스 4가 돼.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3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러분들? 뭐 다른 풀이는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한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직선이 존재하니까. 뭐 그렇게 풀어도 되고 풀이는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다. 이런 뜻이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유제 1번도. 자, 그렇지만 이제 실력 유제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점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거든. 생각해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는 삼각형 하나를 만들잖아. 삼각형을 못 만들려면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되겠지. 아, 맞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그 문제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점이 2, 마이너스 2고 자, B라는 점이 1, K이고 C라는 점이 K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8인데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삼각형을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서로 같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 자, 2 빼기 1분의 2 빼기 1분의 2 빼기 1분의 어떤 걸 먼저 빼도 상관없어. 얘는. 얘를 뺐으면 얘도 빼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K가 되고.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등호. 자, 얘에서 얘 빼도 얘에서 얘 빼 상관없어. K 마이너스 4겠네. K 마이너스 4분의 자,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 빼니까 마이너스 16이겠다. 이런 뜻이야. 아, 이렇게. 이게 바로 기울기가 같다야. 순서는 좀 바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돼? 1이니까 얘는 전개를 하자. 마이너스 K제곱. 대각선을 곱하자.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곱하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천천히 써줄게. 플러스 4K.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오케이. 그래서 K 값을 모두 구하랬어. K제곱에 넘어가면 K제곱 플러스 2K가 마이너스 2K가 되고 마이너스 24가 0 되겠어. 6하고 4의 마이너스가 되니까 K는 6하고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너무 쉽다. 그지? 그래도 여러분들 차근차근
직선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리해 보는 게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 너무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해보자. x절편이 4고 y절편이 6이라 그랬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4분의 x 플러스 바로 6분의 y라고 하는 것이 1이니까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이 누구를 지날 때 바로 2k, 2-k라는 점을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자, 2k, 2-k라고 했어. 자, 2k니까 4분의 2k가 되고 플러스 6분의 y는 뭐겠어? 2-k가 되고 얘가 1이다 이런 뜻이야. 지난다은 뭐야? 대입이야. 지난다은 뭐야? 대입이야. 지난다 그러면 대입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 양변에 뭘 곱할까요? 11을 곱하자. 11을 곱하면 여기는 6k가 되고 플러스 12 곱하면 2니까 4-2k가 되고 여기는 12가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따라서 4k가 넘어가면 얼마야? 8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k라는 값은 2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3번도 아주 쉽게 개념이 끝나고 두 번째 문제도 보자. a, 0과 0, 3 이게 바로 절편이야. x절편과 y절편이 있고 또 지난다 그랬어. 자, a, 0이니까 a분의 x가 되고요. 플러스 0,3이니까 3분의 y가 되고 x절편과 y절편 주어진 직선이고 마이너스 2,3을 지날 때 마이너스 2,3을 지날 때니까 자 a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지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얘가 뭐야? 1이 되겠죠. 자, 지난다 무조건 대입이네.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다가 3a를 곱하자. 양변에 3a를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고 3a를 곱하면 마이너스 3a가 되고 얘는 3a를 곱하면 여기 3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면 6a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라는 값은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 유제는 됐고요. 여러분들 실력 유제를 한번 가보자. 자, 마이너스 2,8을 지나고 x절편과 y절편이 2배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야, 이게 핵심이네. x절편이 y절편의 2배라고 했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x절편이 예를 들어서 y절편의 2배니까 얘를 a라고 놓으면 얘는 2a라고 놓으면 문자를 최대한 줄여서 문제를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면 2a분의 x 플러스 a분의 y가 바로 1이 되는 게 바로 x절편이 y절편보다 2배인 직선이야. 그런데 얘가 몇을 지난데 마이너스 2,8을 지난다.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2a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a분의 8이니까 8 돼버린 거야. 얘가 1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a는 양수라고 했어. 절편이 양수야. 양변에 2a를 곱해버리면 a를 곱해도 상관없다. 여기 2 지워질 거니까 a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일 거고 플러스 8일 거고 여기는 a가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a라는 값은 7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실력 유제 3번도 쉽게 끝났고 여러분들 기본 유제들은 뭐 위에 있는 문제들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4번을 볼게요.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일반형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렇지. 바로 기본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와 이렇게 같다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AX에다가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으면 얘는 보이는 게 뭐야? 기울기가 양수야.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음수지? 양수야.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하고 Y절편이 음수라는 걸 이용하면 돼. 그러려면 무슨 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표준형은 어떻게 돼? BY고 넘어간 마이너스 AX니까 B분의 A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C가 넘어가고 B로 나눠줄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표준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절편이 되고 Y절편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무슨 수가 돼? 양수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야. 마이너스 b분의 c는 음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조금 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자 b분의 a는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분의 c는 무슨 수가 된다는 얘기야?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어. 자, 이 말은 뭘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고, 이런 거는 뭐야? 둘 중에 하나는 양, 둘 다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면 바로 cx 플러스 ay 플러스 b에 지나는 사분면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 ay가 이렇게 있어. ay 넘어가자. 마이너스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자 보자.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c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요. 여기서 기울기가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c고 y절편이 누구야? 마이너스 a분의 b야. 오. 그럼 얘가 음수냐 양수냐가 굉장히 중요해. 부호만 따지면 될 것 같아.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는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나씩 써봐. a, b, c가 이렇게 있어. 누구의 부호에 따라 결정이 될 것 같아? b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b가 플러스면이야. 자, b가 플러스면 a는 마이너스가 되네. 그러면 자, b가 플러스면 c도 무슨 수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이게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b가 마이너스면 얘는 플러스가 될 거래. 얘는 부호가 어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A하고 C의 부호를 봐봐. A하고 C의 부호는 항상 어때? A하고 C의 부호는 어때?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합치면 플러스가 돼. 여기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면. AC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야. 전체적으로. AB의 부호도 반대네. 아하, AB의 부호도 반대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네.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돼.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니까 이렇게 돼버려.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문제에서 뭐 구하래?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래. 1, 2, 3, 4분면이 정답이 되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거 기본 유제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자, 4-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1, 2, 4분면을 지나고 c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라. 똑같은 문제지만 한 번 더 해줄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은 정리하자. by가 마이너스 ax의 마이너스 c가 돼버려.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b분의 ax에다가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정리를 하면 1, 2, 4분면을 지나는 상황을 생각을 하자.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므로 1, 2,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하자. 자, 그러면 기울기는 음수고, 오, 기울기가 음수야. y절편은 무슨 수야? 양수야. y절편은 양수야.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야?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야. y절편은 양수야. 마이너스 a분의 c는 양수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정리하면 바로 b분의 a는 다시 양수야. 그리고 b분의 c는 b분의 c지. a분의 c가 아니고 b분의 c. 선생님이 잘못했어. b분의 c. 자, b분의 c는 반대로 음수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야. 그럼 다시 한번 요 직선의 방정식 보자고. 자, ay가 마이너스 cx 마이너스 b거든. 그러면 자, a라고 y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cx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부호하고 여기 있는 부호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AC는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B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 자, 또 해줄게요, 선생님이. 또 A, B, C를 한번 보자고 이렇게 천천히. 누구에 따라 달라져? B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B가 플러스면 A도 플러스. C는 무슨 수? B가 플러스면 C는 반대로 부호가 마이너스. 오케이. 자, B가 마이너스면 1번 케이스가 됐고 B가 마이너스면 A도 마이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음수가 되면 플러스가 돼야겠죠.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무슨 수가 되나 봐봐. AC는 어때? AC는 부호가 반대야. 항상.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기울기는. 그 다음에 A분의 B 보자. A분의 B 부호가 항상 같아. 플러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돼.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이 음수니까 이렇게 돼버리겠죠. y절편 음수, 기울기 양수. 그러면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아? 2사분면,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선생님이 실력유제 4번까지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1차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 뭐 평행하다, 수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좀 복습을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차근차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습니다.